올해가 이제 25년이죠. 현대 이렇게 돌아보면 교회와 관련해서, 기독교 신앙과 관련해서 현대에 들어서 큰 두 가지 변화가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이 과학기술 문명이 없이는 진짜 거의 한순간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과학기술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편하게 살게 된 게 인간 역사 속에서 보면 장구한 인간 역사 속에 불과 200년이 채 안 됐습니다. 17, 18세기를 지나오면서 이제 소위 유럽에서는 중세 시대라고 불렸는데, 그때는 교회가 모든 인간의 삶을 다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설명하고 답도 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답의 꼭대기 마지막에는 이건 다 신의 뜻이다 이러면서 교회가 신의 뜻을 대리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인간들이 슬슬 반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교회가 이 일의 원인은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고 또 천재지변이 일어났는데 그것 또한 신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말이죠. 이렇게 설명을 해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의심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소위 이제 계몽주의라고 하는 시대에 접어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어보셨을 일화가 하나 있는데, 유명한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또 천문학자이기도 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얘기를 했냐면, 오늘 우리한테는 이제 상식이 된 얘기인데,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소위 지동설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교회에서는 무슨 소리야?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거야. 이래서 천동설을 교회가 주장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천문학자였던 갈릴레이가 아니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권위에 정면으로 반박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종교재판에 회부됐습니다. 그래서 너 처형당할 거야? 아니면은 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겠어? 그래서 종교회의에서, 종교재판에서 갈릴레이가 네, 맞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목숨을 건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도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 일화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교회의 권위로부터 이제 인간의 머리가 반항을 하면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위 17, 18세기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교회의 권위로부터 모든 인간의 이 이성과 생각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자연을 들여다보고 또 인간 역사를 들여다보고 또 사회를, 모든 현상을 머리로 관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관찰을 하다 봤더니 이전에 교회에서 했던 얘기가 맞지가 않는 겁니다. 천재지변에 지금 일어나는 이 가뭄의 원인을 머리로 잘 균형해 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름 천지의 물리적인 현상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염병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위생의 문제 때문에 패스트가 일어난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교회에 지배하여 있던 인간 삶이 전부 다 빠져나갔습니다. 학문으로 얘기하면 소위 중세만 해도 신학이 만학의 여왕이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모든 학문들이 신학으로부터 다 빠져나가고 모든 일의 원인에는 신이 아니라 나름의 원인들이 다 있다고 밝혀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즈음에는 오히려 신학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려왔던 신학이 마치 외딴 무인도처럼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머리가 자연을 분석하고 또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면서 오늘 우리가 과학 물질 문명을 이처럼 누리고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연을 또 인간 세상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응용하면서 과학기술 문명을 오늘 이만큼 발전시켰는데요. 그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된 바로 그만큼 인류는 심각한 생존의 위협 앞에 지금 서게 됐습니다. 핸드폰이 발명이 되면서 얼마나 편합니까? 하지만 이상한 문자들이 날라와서 우리 재산에 큰 손실을 내기도 합니다. 뿐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에너지로 불리는 핵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핵 에너지 때문에 인류는 지금 생존의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김정은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죠. 우리도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이거 우리도 저 핵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핵을 가지면 가질수록 또 그만큼 생존의 위협은 커지는 겁니다. 이즈음에 인공지능이라 그래서 AI가 나오는데 오늘날 최고의 석학들은 한결같이 경고합니다. 이 AI가 머지않은 장래에 이렇게 발전되다가는 오히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아주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인간의 이성이 과학기술 문명을 이만큼 발전시켰지만 정확히 바로 그만큼 우리는 생존의 위협 앞에 지금 놓여있는 꼴이 됐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저도 이제 몸이 한쪽 안 좋습니다. 어깨가 계속 결리고 해서 얼마 전에 병원을 다녀왔는데 의사가 이렇게 불친절해요. 엑스레이 CT 촬영을 하자는데 갔더니 CT 촬영 기사도 퉁명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도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우리 아버님이 또 한승질 하니까 의사들이 퉁명스럽게 굴면 막 싸우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또 건강을 담보로 잡혀있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이 의사 이 양반들이 이렇게 고압적일까? 근데 원인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이 머리로 모든 것을 생각하잖아요. 몸도 분석해보고 그래서 의학을 발전시키고 자연을 발전시켜서 오늘 과학물질 문명도 만드는데 이 이성이 우리 머리가 모든 것을 파악하는 방식에는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냐면 소위 객관적으로 파악합니다. 좋은 말이죠, 객관적으로. 그런데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객관화시킨다. 객자가 뭐냐면 손객자예요. 볼관자죠. 모든 것을 손님의 입장에서 혹은 손님을 대하듯 한 발 떨어져서 관찰하는 겁니다. 자연과학은 자연 만물을 한 발 떨어진 채 손님의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자연과학의 하나인 의학 또한 환자를 손님의 입장에서 한 발 떨어져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 같은 환자는요, 그저 이 병균의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의학은 가르치는 거죠. 흥미로운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밑에 지방에 가면은 슈투트가르트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은 이제 교회 집사 직분이 사실 거의
독일에 비하면은 명예직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독일에서는 이 디아콘, 집사라 그러면은 직업입니다. 직업 교육을 시키고 월급을 주면서 봉사기관에서 봉사하도록 만드는데,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곳에 어떤 기관이 있냐면 암 말기 환자들이요. 암 말기 환자들이면 어떤 분들이냐면 현대의학이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치료를 하는, 한 발 떨어진 채 관찰하고 치료하는 의학이 포기한 암 말기 환자들을 거기에 수용하면서 대신에 디아콘, 집사들이 1대1로 24시간 붙어서 생활하면서 케어하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을 함께 보내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놀랍게도 제가 있을 당시에 15%에서 20% 정도 생존 확률이 나온 보고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 발 떨어져서 암 병균으로 보고, 현대의학은 말이죠, 그들을 대우했던 현대의학이 손을 놨습니다. 더 이상 해결이 안 된다라고 봤는데, 그런 그들을 24시간 함께하면서 1대1로 그들의 마지막 길에 동행하면서 그들을 보살피는 기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10명에 2명꼴로 병이 낫는 그런 보고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이죠, 오늘 현대 물질 문명이 가지고 있는 이 객관화,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다시 말해서 한 발 뛴 채로 관찰하고 분석하고 답을 찾아왔던 현대의학, 또 현대과학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 물질 문명이 이만큼 발전했지만 바로 정확히 그만큼 인류는 생존의 위협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사고하는 인간 이성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어디서 극복할 수 있는가가 사실은 단초가 보이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더 이상 환자를, 더 이상 상대를, 더 이상 모든 것을 한 발 떨어진 채로 손님의 입장에서 구경꾼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고 소통할 때 현대 물질 문명이, 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현대 물질 문명이 발전되지 않았던 이전 시대를 야만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현대 물질 문명이 첨예하게 최첨단의 무기를 만들어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 곳곳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북한에서 군사들 팔아서 거기 몇천 명이 가 있잖아요. 최첨단의 드론이 등장을 하고 거기에 북한 병사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는데, 엊그제 언론에 보도가 있었는데,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린아이들 다니는 학교를 파괴시켜서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현재까지 7만 명 이상이 희생됐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대 과학 문명이, 우리가 인간 이성이 물질 문명을 이만큼 발전시켜서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진면목입니다. 이것이 야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과학 물질 문명을 발전시켜서 이만큼 편하게 살았지만 바로 정확히 그만큼 더 야만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한 발 떨어져서 모든 것을 다 바꿉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은 전혀 바뀌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지식인의 한계라고 불리는 거이기도 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머리를 잘 써서 모든 것을 다 바꿉니다.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지식인의 한계라는 겁니다. 현대에 들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처럼 인간 이성의 객관화하는 능력을 통해서 과학 문명이 발전되고 또 그만큼 인간이 생존의 위협 앞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현대에 들어서 나타난 큰 변화는 뭐냐? 여권의 신장입니다. 여성분들이 이제 사회 곳곳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한국도 지금 여성 한 분이 핵심적으로 쥐락펴락하는 뭐 그런 사회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제 계엄도 있었잖아요. 원래 그 계엄이 그 영부인께서 계엄이 아니라 계임이나 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거를 계엄이나 해로 잘못 들어서 계엄이 됐다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기는 합니다만 한국의 여성분들이 투표를 처음 했던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100년도 안 됐어요. 48년도에 투표 때부터 처음 했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성분들이 정치에 참여한 게 불과 1세기도 안 된 겁니다. 요새는 잘 안 보이는데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운전하러 차를 몰고 이렇게 나가면 차 뒤에 가끔 밥 차려놓고 나왔습니다. 뭐 이런 문구를 붙인 경우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근데 이제 남성들보다 서투니까 길에 다녀보면 실수도 하고 그러면 이제 남성 운전자들이 속된 말로 아이고 저 옆에 내가 밥이나 해놓지 집에서 뭘 운전을 하나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팻말도 봤는데 오늘 이 자리에도 이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밥들은 다 해놓고 오셨나요? 죄송합니다. 또 가끔 여자분들 그러니까 저도 운전을 이렇게 하면서 보면 운전이 서툴거나 좀 이상하게 하면은 여성 운전자가 보이면 여자가 솔직히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면요 뭐 운전뿐 아니라 또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여자분들이 가끔 있으면 그 여자가 솔직히 이런 생각이 조금 들 때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통계를 쫙 내보잖아요. 못된 짓 하는 거는 여자보다 남자가 월등하게 더 많습니다. 어쩌다가 여성분들이 한번 잘못하면 그 여자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직도 내가 이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또 남존여비의 사상 같은 게 아직도 이 시대 나한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많이 하는 겁니다. 옆에 여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남성분들 여자분들 보면서 한마디씩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얼른요. 안 하세요? 이게 남자 여자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이거를 뭐 정확히 제가 생물학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자녀로서 부모님들한테 교육받을 때 보면 아버님은요 항상 머리로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잘못하면 너 이놈 이거 잘못됐고 이러면서 이제 따지듯이. 또 저희 아버님이 사실 경찰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에 마치 범죄자 치료받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너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뭐 하다 왔어? 누구랑 같이 있어서 이제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막 그랬던 기억도 있는데. 근데 반면에 어머니는요, 머리가 먼저 나서기 전에 마음이 먼저 나섭니다. 그래서 항상 제 편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둘 다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모두 다 필요하지만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 이 공감의 능력이 머리가 먼저 나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나서고 내가 그의 편에 먼저 서는 이런 공감의 능력이 더 뛰어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뭘까를 보면 임신과 출산이죠. 내 안에 나와 전혀 다른 존재를 잉태하고 그를 낳고 기르면서,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나를 버려도 자식을 구할 수 있는, 나와 다른 존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아예 생물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남성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공감하고 그의 입장, 상대의 입장에서 먼저 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여성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서를 보면요, 저는 제 생각이 틀리지 않고 오히려 성서야말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서를 들여다보면 성서는요, 많은 경우에 남성 제자들을 향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시선을 보냅니다. 성서가 보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틈만 나면 자리 다툼을 벌이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집단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읽어주신 가룟 유다와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입니다. 사실 한편으로 보면 여기 나오는 가룟 유다 이야기가 틀리지 않습니다. 상당히 비싼 향유를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에게 붓습니다. 그러자 그거를 바라보던 가룟 유다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싼 거를 오히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생각을 하지 않느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사실. 그렇게 비싸면, 물론 뭐 예수님이 위대하고 훌륭한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오히려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나눠주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다 싶은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쨌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바로 머리로 판단했던 가룟 유다는, 그러나 성서가 보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기 위함이다.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면요,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한 발 뛴 채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결국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말 잘하고 잘 따지는 사람 치고 말이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 치고 잘 배운 사람 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한 발 떨어져서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입장에 섰습니다. 이제 점점 죽음의 길로 접어들고 죽음의 길로 나서고 있는 이 사랑하는 주님, 그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그의 죽음을 배웅하리라.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 여전도회, 특별히 여성 성도님들의 역할이 여기에 크게 있다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원미동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는 10중 8구 다 머리로 계산하고 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 떨어진 채 객관적으로 판단해놓고 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는 구경꾼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다 판단하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결코 상대 입장에 서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바로 교회는 항상 시끄럽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상대의 입장에서, 목사님의 입장에서, 나와 다른 저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바로 이런 역할을 여성교회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복음적인 이야기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핵심적인 성육신의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예 인간의 편에 인간이 되어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편에만 서 계시면 우리와 영원히 평행선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믿고 따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예 우리의 편에서 인간이 되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가장 성실하게 했던 이가 바로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고 수제자로 불리는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의 첫 증인이 누구냐? 부활한 예수님을 누가 제일 먼저 만났는 줄 아십니까? 바로 슬픔에 잠겨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죽은 시신이라도 수습하기 위해서 갔을 때 그가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향해 찾아갔을 때 그때 만난 베드로와 남자 제자들은 믿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단 말인가? 이런 의미에서 복음에 가장 적합한 인물들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공감하고 내 마음을 열어서 그의 입장에 설 수 있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여전도 협의회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여성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십니까? 앞으로 더 교회의 어머니처럼 모두를 이해하고 모두를 안아주시고 바로 여러분들이 있어야만 교회가 잘 됩니다. 여기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계시지만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만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교회가 발전이 잘 안 됩니다. 왜요? 머리로 항상 그리고 그 중심에 항상 내가 있거든요. 내 말을 지금 안 듣네. 나를 거부하는 거야. 기분 나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계시는 곳에는 그래, 당신의 말도 맞겠구나. 당신의 입장에 내가 서고 그러면서 교회가 화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우리 여성 성도님들을 닮아가며 상대의 입장에 서로 서게 될 때 그때 어떤 길이 열리냐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마다 다 내 입장을 내세우고 내가 나설 때 교회는 산으로 갑니다. 그러나 내 입장 대신에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을 들어주고 공감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역할을 우리 여성교회가 속해 있는 곳곳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원미동교회는 지금보다 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은 더 화목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일터도 마찬가지고요. 바라기는 우리 여성교회 모든 회원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더 많이 안아주시고 더 큰 어머니의 역할을 해주시면서 화목과 화평과 하나님의 뜻이 더 잘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